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삶의 질이 낙수 효과로 개선된다고 이런 의문형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의 질을 낙수 효과라는 이 경제학적인 설명이죠. 트리클 다운 이펙트. 이런 트리클 다운 이펙트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냐? 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총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지금도 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학문이 있으니 그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이코노믹스. 사실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에서 왜 경제학이 필수 과목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은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죠,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 중에서도 국가의 정치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많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죠. 심지어 전 세계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발전 경제학이라는 분야예요. Development Economics, 이런 발전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또는 국가 행정을 맡으면서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작든 크든 이 발전 경제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경제학자에게 자문을 받거나 또는 IMF나 세계은행 이런 국제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즉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금리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는 정보를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어떤 보고서를 또 읽는다. 이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접하는 것이 다 발전경제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발전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유행할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오래됐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삶의 질 지표, Quality of Life Index라고 볼 수 있죠. 이 삶의 질 지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삶의 질을 숫자로 변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표값으로 나타낸다. 그럼 바로 1인당 GDP 접근법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접근법이죠. 이 1인당 GDP 접근법이 발전경제학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 것에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1인당 GDP는요,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즉,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기가 참 좋아요. 그게 1인당,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1인당 GDP예요. 그리고 이렇게 측정이 쉽기 때문에 국가별로 비교하는 게 참 좋죠. 마치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의 기록이 숫자로 딱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이런 이 숫자로 표현된 각 나라의 GDP들을 딱 이렇게 표현해 놓고 순위를 부여하면은 비교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되게 명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위치구나, 지금. 전 세계 160개국 중에서 이 정도 위치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비교를 사실 좀 좋아합니다. 실제로 불확실성이 가득하죠, 이 세상은. 근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하지만 실제로 불확실하다는 걸 별로 느끼고 싶어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불확실한 것은 사실 좀 불안한 것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거 싫어하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숫자가 명확하게 딱 제시되면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GDP 접근법이 그러니까 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GDP, 1인당 GDP로 뭔가를 비교하는 것은 투명합니다. 굉장히 비교적 투명해요. 훤히 들여다 보이죠. GDP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날조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건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리고 일단 GDP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기관들에서 협조를 해서 그 기관들에서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유엔에서 이걸 보통 수집해서 종합하는데 유엔으로 어떻게 보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과 그 학자들과 같이 있는 걸 연구소들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GDP는요, 이런 특성 때문에 자료 수집 과정부터 보는 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풀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최소한 전 세계 경제학자들, 그 경제학자들과 함께하는 연구원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날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1인당 GDP가 보여주는 경제 성장은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최소한의 기준, 요게 이제 중요해요.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런 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또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기가 좋아요. 생색내기가 좋습니다. 보여주고 생색낼 때 참 좋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을 때, 뭘 보여주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이렇게 발전한 나라니까 오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보여주겠어요? 그걸 말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때 아주 손쉬운 도구가 있으니 이게 숫자죠. 1인당 GDP에 전 세계 비교하면서 순위 딱 보여주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 정도 성장한 선진국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은, 오, 그렇구나. 바로 사람들에게, 사우스 코리아 좋은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GDP의 위력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이런 1인당 GDP 이론의 이런 장점에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걸 부각시킨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1인당 GDP 이론이 삶의 질을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 배경 지식이 됐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이론이 1인당 GDP로 삶의 질을 접근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했던 그런 이론이죠. 그게 뭐냐면 트리클 다운 이펙트에 대한 이론이에요. 낙수 효과에 대한 이론. 트리클 다운 시어리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신문이나 이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전 경제학이 1인당 GDP 접근법으로 삶의 질의 문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복잡한 설명을 좀 빼고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국가가 앞장서서 분배 정책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왜? 경제 성장, 즉 1인당 GDP가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혜택이 빈곤층에게 서서히 녹아든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자가 된 것에 대한 혜택이 트리클 다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싹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또 이런 신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1인당 GDP를 증가시키면, 즉 국민소득, 그 수치상의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 다른 말로 요즘에 경제지표의 대표적인 거이 1인당 GDP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그렇게 증가한 국가적 부가 자연스럽게 구석구석에 이 서민들의 삶에도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와서 살펴보면 이거를 이런 신념이라고 벨리프라고 부르는 것도 좀 부끄러워요. 이거는 거의 벨리프가 아니라 미스입니다. 미스. 약간 거의 신화적인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신화적인 트리클 다운 이론은요,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 이론은 이제 아니다라는 게 이미 결판 났습니다. 결론 났어요. 그리고 이 이론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증명이 됐죠. 장 드레이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또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이 아마르티아 센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인도의 여러 주를 비교 연구한 다음에 경제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즉 경제 지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1인당 GDP죠. 결국에는 1인당 GDP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보건, 의료와 교육 같은 중요한 영역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저절로 좋아지진 않는다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는 지난 60년간의 인도와 중국을 비교하면서 이 GDP의 증가, 그러니까 경제지표의 증가죠. 경제지표의 증가가 개인의 자율성, 이게 굉장히 또 삶의 질에서 중요하잖아요. 자율성. 이거를 보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무슨 얘기냐? 1인당 GDP 성장으로 보자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랑 또 비교해봤을 때 인도의 GDP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피해요.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경제 성장으로만 치면.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인도는요, 예? 중국은 경제가 성장한 대신에 자율성은 없어져요. 자꾸 민주주의적이진 않아요. 국민, 서민들에게 그리고 이 부가 돌아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권력자들은 더, 이 권력을 갖게 되죠. 원래 공사주의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인도는 경제 성장은 어떻게 보면 그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같은 60년 이 기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정착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하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개인의 삶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건가요? GDP의 증가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돼서 서민들의 삶에 실제로 자유가 증가하고 개인의 어떤 역량을 표출해서 뭐 옛날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말했듯이 개천에서 용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사실 둘 다입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부가 증가하는 거 필요해요. 예. 그래서 뭐 국가 기관 사업들을 해야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근데요, 개개인의 삶도 자율적이 돼도 개개인의 역량을 잘 펼칠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엔이 이런 어떤 GDP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이 보고서를 하나 발간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좀 오래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죠. 이게 바로 인간개발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전경제학이 그동안 신봉해온 1인당 GDP 접근법과 이 트리클 다운 이 시어리, 이것의 한계, 낙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죠. 그래서 이 인간개발 보고서는요, 기본적으로 1인당 GDP만 고려해서 순위 매기고, 또 이 1인당 GDP가 곧 퀄리티 오브 라이프다, 삶의 질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제 두 가지를 처음에 반영하고, 요즘에는 이제 남녀의 평등 같은 이런 요소들도 계속 또 반영하고 있는데, 각 나라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수명, 그러니까 건강이죠. 이 두 가지를 1인당 GDP와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도죠. 1인당 GDP만으로는요, 개인의 역량을 자율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거를 삶의 질이 진짜로 높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냐, 또 건강하게 신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해야죠. 그리고 이 인간개발 보고서가 사용하는 지수가 바로 인간개발 지수입니다. HDI라고 불러요. Human Development Index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표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1인당 GDP로만 지표로 삶의 질을 봤었는데 HDI라는 새로운 지표로 요즘에는 더 많이 봅니다. 전문가들일수록 이 HDI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국가별 순위를 도출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한 요인들은 같이 고민하는 거죠. GDP만 놓고 즉 경제 지표로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삶의 질을 논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인덱스 점수도 집어넣고 건강이라는 인덱스 점수도 집어넣고,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 평등이라는 인덱스 지수도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순위는요, 1인당 GDP로만 비교하는 이런 국가 순위랑은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1인당 GDP 이런 경제 지표로만 보자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 HDI 인간개발 지수로 보면은 세계 12위로 떨어져. 그리고 교육과 수명 이외에 다른 요인들까지 추가하면은 미국의 HDI 순위는 더 내려가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이런 세계 행복 지수 같은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이런 것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미국은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도 이제 뒷부분에 부록에 보면은 이 GDP 순위가 있죠. 1인당 GDP 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1위입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1위를 한 적은 없어요.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간된 그 첫 해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행복에 있어서, 그러니까 총체적인 웰빙에 있어서 1위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이 웰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점수들도 좀 포함되거든요. 다른 영역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국가의 어떤 부패 수준, 또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정부 기관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 기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더해지니까는 1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GDP만으로 웰빙, 삶의 질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GDP 접근법과 이런 GDP 접근법의 타당성을 부여해온 제가 이제 지금까지 좀 이게 맞지 않다고 말한 낙수 이론은요, 삶의 질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예요. 시도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이제 필요했었죠. 그리고 이 삶의 질의 문제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질의 문제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과학적인 사고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 이건 되게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죠. 잘한 일이지만 이 잘한 일을 그동안 너무 그냥 그거 하나로만 봐왔고 그 이후로 이런 지표를 개선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삶의 질을 과학적인 영역에서 다루면서 추상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걸로 변환하는 시도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이런 시도도 좀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시대적인 상황과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이 또 시대의 발전상 변화상에 맞게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함에 따라서 복잡한 문제가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간과했던 거죠. 물론 단순한 설명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요, 과학의 미덕입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단순하지만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설명들, 어떤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설명들,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현재 인류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우주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보내거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돌게 하는 것과 인간의 삶의 질의 문제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과학은 단순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이 but, however 다음이 중요하죠. 너무 단순해서는 안 돼. 그래서 삶의 질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이 접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접근법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과 관련된 과학적인 접근법 필요하죠. 단순하게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however, but 너무 단순해서는 안 돼요. 심플이 정답이 아닙니다. 심플한 거를 추구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거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 단순한 걸 추구하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너무 단순해서는 안 돼. 이런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이 인간개발 지수라는 것도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인간개발 지수 자체도 계속 좀 더 발전하고,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가 보고하는 그런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도 계속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